안녕하세요. 광주 비정규직지원센터 노동상식교실입니다. 이번 시간은 연차휴가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는 연차휴가 개정법을 훑어보았고 이 시간에는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 사용 촉진과 연차 수당을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차휴가는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부터는 입사 첫 해에 매달 만기 시에 매월 발생하는 11일의 연차와 1년 80% 이상 출근할 경우에 15일의 기본 연차를 합쳐서 입사 첫 해에는 26일까지 발생됩니다. 그런데 출근일을 산정하는 기산일과 그 기산일 변경 시에 연차 휴가일 수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출근율 계산기간의 계산일은 입사일이 됩니다. 그런데 근로자들의 입사일이 다 제각각이라면 회사 입장에서는 연차일수를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해서 계산일을 직원 전체에 통일해서 연도 중에 특정한 날을 기준으로 출근율을 계산하고 또 일률적으로 연차를 지급하기도 합니다. 법적으로 이런 제도는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이 없다면 허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계산일을 매년 1월 2일로 하고 12월 31일까지의 출근율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그 회사에 홍길동 씨가 2019년 7월 1일에 입사했다면 길동 씨의 2020년 1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길동 씨는 입사일이 2019년 7월 1일이기 때문에 입사 후 1년이 되는 2020년 6월까지는 매월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운영하더라도 1년 차에 매달 발생하는 휴가에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60조 1항에 의한 기본 연차는 2020년 1월 1일까지 근속기간이 6개월을 밖에 근무하지 않았기 때문에 15일, 1년을 근무했다면 15일이 발생될 텐데 이 중에 15일의 연차 중에서 6개월에 해당하는 7.5일만 발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2020년 1월 1일에는 매달 발생하는 그 이전에 발생했던 매달 발생하는 일일씩 해서 6일과 기본 연차의 6개월분 7.5일을 합해서 13.5일이 2020년 1월 1일에 길동씨가 받게 되는 연차휴가 일수가 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자유롭게 묶어서 사용할 수도 있고 또 나눠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휴가를 줘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는 근로자가 휴가를 쓸 경우에 회사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면 회사가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도록 사용자의 시기 변경권을 두고 있기도 합니다. 법에서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아서 어중간한 지장을 이유로는 함부로 시기 변경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는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어지간한 지장뿐만 아니라 특별한 지장이 없는데도 휴가를 못 쓰게 하거나 미루도록 종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반면에 또 회사가 적극적으로 휴가 사용을 억압하지 않더라도 근로자 스스로 휴가 사용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것도 현실인데요. 그런데 연차휴가는 발생한 지 1년 이내에 다 써야 합니다. 1년 이내에 쓰지 않으면 휴가 청구권은 이제 소멸되고 그 대신에 미사용한 휴가에 대해서 임금 청구권이 발생됩니다. 하지만 당연하게 임금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연차휴가 사용 촉진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임금 지급 의무도 사라집니다. 우리나라의 연차휴가 사용률이 낮은 편인데요. 그 이유는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것 이유도 있겠지만 근로자 역시 휴가보다는 임금을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노동자의 휴가권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면서 주 40시간제 시행과 함께 연차휴가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새롭게 도입된 제도가 바로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입니다.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는 간단히 말하면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쓰도록 촉진 조치를 했음에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끝내 쓰지 않으면 남은 휴가가 있더라도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는 사용자가 연차 수당의 미지급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사용자가 연차 사용 촉진 조치를 하는 방법과 시기에 대해서 법에 아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에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남은 연차 일수를 확인하고 연차휴가 계획을 제출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1차 촉구합니다. 근데 이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 계획을 제출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연차 사용 기간 2개월 전에 임의로 특정한 날에 휴가를 지정해서 연차를 쓰도록 2차 통보합니다. 그런데 2차 통보 이후에도 근로자가 연차 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만 사용자의 임금 지급 의무를 면제해 줍니다. 한편 연차휴가 사용 촉진 조치를 해서 휴가 일자를 받아놨는데 실제 그 날짜에 출근하도록 지시한다거나 휴가를 쓰는 것에 눈치를 주는 바람에 나와서 일할 수밖에 없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연차휴가 사용 촉진 조치는 단순히 휴가를 쓰도록 서면으로 촉구하는 형식적인 과정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에 근로자가 어쩔 수 없이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했다면 근로자의 노무 수령을 사용자가 적극적으로 거부해야 온전한 연차휴가 사용 촉진 조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노무 수령을 적극적으로 거부했는데도 근로자가 순전히 임의로 나와서 그 휴가를 쓰지 않고 이 일을 했어야만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연차휴가 사용 촉진 대상이 되는 연차는 1년 이상 근로했을 때 발생하는 기본 연차 휴가에 대해서만 적용이 됐었는데요. 그동안에는. 근데 올해 3월 31일 또 한 차례 법이 개정되었거든요. 그래서 1년 미만 근속기간 중에 매달 발생하는 연차휴가 11일에 대해서도 사용 시기와 사용 촉진 제도가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9년 1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기간 및 미사용 수당 지급 시기를 기존 법률에 따라 계산하면요. 2019년 1월 1일에 입사했기 때문에 1월달에 만근을 했다면 2019년 2월 1일에 하루에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겠죠. 근데 그 발생된 휴가는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1년 동안에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었고, 만일에 1년 이후에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2020년 2월 급여에 미사용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존 법률은 정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올해 3월 31일에 시행된 개정법에 따르면 연차휴가 11일은 이제 그 발생일로부터 1년이 아니라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개정법에 따라서 2020년 4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2020년 5월 1일에 4월 달에 만근을 해서 5월 1일에 하루에 연차휴가가 발생했다면 그 사용기간이 내년 4월 30일까지가 아니라 입사한 2020년 4월 1일부터 1년이기 때문에 내년도 4월 1일에 써야 되는 거죠. 까지 써야 되는 거죠. 그리고 2020년 9월 1일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할지라도 입사일로부터 1년 안에 써야 되기 때문에 2021년 3월 30일까지
휴가를 다 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사 1년 차에 발생한 연차 휴가 11일은 입사일로부터 1년 안에 모두 사용하도록 하고, 입사 2년 차에 최초로 1년간의 근무에 따라서 발생한 연차 휴가 15일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즉 입사 2년 차에 1년차 연차 휴가를 더해서 최대 26일까지 몰아서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최근 개정된 이 조항은 올해 3월 31일 이후에 발생하는 연차 휴가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개정 전후의 기준이 동시에 적용된다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연차 사용 촉구 제도 역시 개정이 되었는데요. 근속 1년 이상 시에 발생하는 기본 연차 15일의 희귀 지정 촉구는 원래 연차 사용 종료일 6개월 전부터 사용자가 시기 지정을 촉구해야 하지만은 이번에 개정된 1년 미만에 발생한 연차 11일에 대해서는 먼저 11일 중에 9일은 입사일로부터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전 3개월 전부터 10일 이내에 통보를 해야 되고요. 나머지 2일은 입사일로부터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부터 5일 이내에 근로자별로 남은 연차 휴가 일수를 서면으로 알려주면서 알려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 시기를 정해서 사용자에게 통보할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렇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용 시기를 정해서 통보할 것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 계획을 사용자에게 통보해 주지 않으면 사용자는 먼저 발생한 연차 9일에 대해서는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그리고 나중에 발생한 연차 2일에 대해서는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근로자별로 연차 휴가의 사용 시기를 사용자가 정해서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 줘야 됩니다. 이 또한 사용자의 연차 사용 촉진이 있었음에도 근로자가 연차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연차 수당의 지급 의무도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 노동자에게는 결코 유리한 내용이 아닙니다만 갑자기 늘어난 연차 때문에 임금 부담이 늘어난 영세사업자의 상황을 또 고려해보면 그것 또한 이해되지 못할 바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연차 휴가는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거나 퇴직 등으로 인해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휴가 청구권은 소멸돼서 휴가를 사용할 수 없지만,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한 임금 청구권은 휴가 청구권이 소멸된 때로부터 3년 동안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년 안에 연차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연차 휴가 관련한 개정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조금 복잡해 보이는 듯도 하지만 그래도 몰라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한 번 더 꼼꼼하게 챙겨보시고 오늘 강의가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노동자 여러분 모두 힘내시고요. 건강하게 서로서로 격려하면서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